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출발에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아시아 증시 또 유럽 증시 코스피 지수까지 모두 다 좀 관방세를 좀 일관되었었는데요. 일단 어제 미증시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 시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미증시는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긴축이 진행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22에서요,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증시에 대한 하락이 좀 연출되었고요. 자, 우선은 미증시에 대한 차트 보고 이제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나스닥 지수가 최근까지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작은 등락권 안에서 박스권이 진행됐는데 보시게 되면은 12,000포인트대 그리고 13,000포인트대 안에서 박스권이 이루어지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마이너스 2.75% 빠지면서요. 그동안에 좀 지켜왔었던 작은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는 나스닥의 지수가 추세가 단기적이었지만 바뀌었고 그리고 22이동평균선에 완벽하게 좀 걸쳐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늘 좀 지표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된 출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하루 더 하루 일거래를 또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주중 동안에 나왔던 주봉에서 지금 현재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미증시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주봉이 완성이 되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주봉에 대한 브레이크를 예상해 본다라면은 포인트로 했을 때 타이트하게 봐도 11,700포인트가 반등을 나와줘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마감은 11,754포인트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밤 PCI에 대한 CPI죠. 네. 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왜 유럽의 22 통화정책에 의해서 크게 하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건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때문에 오늘 준비한 키워드 22에 대한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유럽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올해 7월 달과 9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우선은 7월 달에 0.25, 그러니까 0.25%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11년 만에 예고이고요. 일단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의 금리 인상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하는 조치는요. 경기가 어려웠었다가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 물가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되는 과정이 증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풀려 있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목적, 그러니까 증시로 돌아왔었던 자금이 다시 한번 은행 쪽으로 회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동성 축소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자금 회수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어려웠다가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관점으로 경기 활성화, 경기 성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긴축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투자 실험 위축으로 단기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11년 만에 진행되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동안에 풀려 있었던 자금의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긴축 우려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환경, 특히나 코스피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축소 이와 같은 내용들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수급 부재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왜?
환율에 대한 시장 환경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한 등락이 들어오기 위한 환율 환경은요, 지금 워낙 약세 현상이죠. 달러 강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달러 약세 분위기로 바꿔준다라면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강달러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시장에서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들이 강달러 현상을 계속해서 방관했습니다. 잡아주질 못했어요. 이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달러화 지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 이 화면을 발췌했거든요. 현재 103 지수 달러, 그러니까 103달러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극심했을 때가 106달러 선까지 106지수까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보여줬을 때 93지수까지도 내려오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때부터 해서 시장 경기가 좀 활성화를 했고 물가 인상과 같은 시장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반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달러 강세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지금은 100지수를 넘어가서 130지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이전에 있었던 달러 중심,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정책을 볼 때에 움직였었던 환율의 약세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표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누가 봐도 이 워낙 약세 현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1264원 걸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의 활동에 의해서 가장 좀 시장에서 이 위기 위치를 보고 있는 것이 1250원 라인 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연중에 1200원대를 넘어간 적이 있었고 지금 다시 재차 조정받는 분위기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 요소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풀릴 때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1100원대에 있었었는데 지금 1200원대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달러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제 왜 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느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달러라는 이제 기준 통화를 두고 엔화, 그리고 유로,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와 같은 주요 통화의 가치에 비례해서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달러를 이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로벌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미국 중심,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한 정책에 대한 카드를 꺼냈지만은 불안한 시장 환경, 글로벌 환경에서는 믿을 건 미국이 좀 더 믿어지고 미국에 대한 통화 가치에 대한 달러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표적으로 봤을 때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통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 두 번째 블락입니다. 자, 전체적인 달러 인덱스의 통화의 비율이 유로화가 57.6%, 엔화가 13.6%, 파운드가 11.9% 등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달러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가치 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는 유로화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로화가 절대적으로 높죠. 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유로화가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화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로화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화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포지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로화도 강하고 달러도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통화는 유로화가 올라가면은 달러 내려가고 유로화가 내려가면은 달러 올라가는 그와 같이 반비례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어 있는데 달러에 대한 강세 현상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신흥국 통화들이 불편한데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데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유로화와 엔화와 같은 주요 선진국 통화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유로화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강달러 현상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긴축 통화 그리고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 시장에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불편한 이유는 강달러 현상 때문인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유로화나 엔화에 대한 포지션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그동안에 기다렸었던 유럽의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로화에 대한 정상화의 과정이 강달러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인플레이션이 커졌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의 긴축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공격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투자 심리를 단기적으로 위축시켰지만은 오늘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 뒤에서 조금 더 멀리 본다라면은 이제 드디어 강달러 현상을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유로뿐만 아니라 엔화에 대한 역할도 필요하겠죠.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저금리에다가 장기금리까지 완전히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강달러 현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시장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편할 거예요. 어제 민주시도 크게 빠졌고 오늘 CPI 발표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요일장에 대한 코스피 흐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시 따라가 본다면 아주 비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달러 현상을 잡힐 수 있는 내용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이번 주 내내 또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호재가 나왔던 산업이나 직접적인 호재가 나왔던 기업들로 해서 종목 순환매를 보자. 호재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 때문에 이번 주 또 지난주 후반 때부터 해서 방산주, 신재생, 조선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매일 올라가진 않았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을 했지만은 추세적으로 만들어졌던 거는 방산, 신재생, 조선 섹터였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계속해서 좀 호재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건네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리스크한 이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어요. 반도체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투자에 대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예상해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겁게 내려올 수 있는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앞으로 향후에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섹터가는 오히려 매수 기회도 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장비를 만들고요. 최근에 와서는 비전 플레이트먼트를 수요를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에 계속해서 올해도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 같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비 회사들이 가장 좋은 거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투자를 계속 늘릴 때 장비 회사들은 좋아지겠죠. 이 때문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일봉 상태로 봤을 때 지금은 이 최근에 와서 하락 기조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충분히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연중에 있었던 박스권의 하단의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추세 위치에 있다. 자, 여기서 끌어내려왔던 20일 이동평균선을 잘 올라타느냐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박스권 하단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온다. 저는 매수 사인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했을 때 박스권 상단에 올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 때는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렵게 출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렵게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CPI에 대한 발표 해석을 아주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자, 강달러 현상에 대한 내용들 먼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악재는 맞지만은 시간을 거슬러도 본다면은 달러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흥국 통화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 있는 시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보자. 그래서 투자가 되는 산업들을 보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 한미 반도체였습니다.